자, 그러면 세마이컨덕터 물질이 뭔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 인슐레이터와 세마이컨덕터, 컨덕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은 컨덕티비티로 나타나 있죠. 컨덕티비티는 정기적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슐레이터는 컨덕티비티 값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슐레이터는 반면에 이제 컨덕터는 전류를 굉장히 잘 흘리는 물질이죠. 그래서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이컨덕터는 이 컨덕티비티 값이 인슐레이터와 컨덕터의 중간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인슐레이터와 컨덕터는 각각 컨덕티비티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세마이컨덕터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세마이컨덕터는 어떤 외부적인 도핑이라든지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라이트, 템퍼러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 컨덕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마이컨덕터의 정의를 얘기해보자면, 요약해서 얘기해보자면 인슐레이터와 컨덕터의 중간에 전기전도도, 즉 컨덕티비티 값을 가지는 물질이고, 이 컨덕티비티가 외부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절 가능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마이컨덕터 물질은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되도록 공유결합을 형성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각 원소들은 여기 보이는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원소들이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해서 체외각 전자를 8개를 만들면 그게 세마이컨덕터 물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는 실리콘, 절마늄, 갈륨 알사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인디움 포스파이드, SiC, 실리콘 카바이드 물질이 되겠고요. 이 실리콘과 절마늄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수가 4개죠, 각각. 그래서 실리콘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총 8개의 안정적인 체외각 전자를 만들 수가 있고, 절마늄과의 경우도 절마늄끼리 결합을 하면 체외각 전자를 8개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과 탄소를 결합을 하면 마찬가지로 체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 수가 있죠. 이외에도 갈륨 알사나이드는 체외각 전자가 각각 3개, 5개니까 공유결합을 하면 8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외각 전자 개수가 3개, 5개니까 8개가 형성이 돼서 안정적인 안정적인 세마이컨덕터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인디움과 포스파이트도 각각 3개, 5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물질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엘레멘탈 세마이컨덕터와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가 되겠는데, 엘레멘탈 세마이컨덕터는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세마이컨덕터가 되겠고, 그 예로는 실리콘과 절마늄이 있겠고요.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는 이렇게 2가지 물질 종류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세마이컨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족 컴파운드가 있고 3호족 컴파운드가 있고 2,6족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각각 표시를 했죠. 4족 컴파운드는 SiC 또는 SiGe, 실리콘 절마늄이 있겠고, 3호족 그리고 2,6족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원소가 몇 개로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바이너리, 테너리,
쿼터너리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다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터너리는 세 개입니다. AL, GAAS 또는 인디움, GAAS 이렇게 세 가지 원소로 체각전자를 8개를 만드는 경우가 되겠고요. 쿼터너리는 4개 엘리먼트로 8개의 체각전자를 형성하는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 표시. 앞서 언급한 반도체 물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입니다.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하이 스피드, 하이 파워, 굿 옵티컬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들로 인해 반도체 소자에 사용했을 때 성능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비싼 재료 가격, 그리고 양질의 인슐레이터, 즉 절연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한계, 즉 이 제작 공정이 비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의 문제가 되겠고요. 단점, 즉 단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엘레멘탈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절마늄이죠. 이 절마늄 물질은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데 처음으로 사용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도 절마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최초의 IC 개념이 제안될 때도 이 절마늄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널리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절마늄의 재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물질은 실리콘 물질입니다. 지금 196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실리콘이죠. 그러면 왜 이 실리콘이 반도체 산업의 주재료로 활용이 되는 걸까요? 보니까 화합물 반도체는 성능도 우수하고, 그리고 절마늄은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리콘이 이렇게 널리 활용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리콘 재료는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규소라고 하죠. 모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원소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가격이 굉장히 싸서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죠. 두 번째, 실리콘은 쉽게 산화돼서 고품질의 인슐레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슐레이터의 역할이 크죠. 전자소자에서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인슐레이터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자와 소자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도 이 절연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화합물이나 이 절마늄 물질과 비교했을 때 실리콘은 이런 절연 물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마늄보다 열적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밴드갭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점들로 인해서 실리콘 재료가 반도체 산업의 주 재료로 현재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리콘 재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너지 밴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수소 원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소 원자가 각각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자가 1s, 즉 K 껍질에 S 부껍질에 전자가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각각 존재합니다. 전자가 하나씩 채워진 상태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이 수소 아톰이 점점 다가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지금 같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원자의 수만큼 에너지 스테이트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죠. 만약에 두 개의 아톰이 서로 가깝게 접근을 하면 이 에너지 레벨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원래 존재하는 에너지 스테이트 E1S보다 작은 에너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큰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에는 전자가 모두 다 채워져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고, 이 반대쪽에는 전자가 안 채워진 빈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죠. 이 X축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이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처음에 굉장히 두 아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가 하나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로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아톰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에너지 밴드가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지고 한쪽에는 전자가 다 채워지고 다른 한쪽에는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정화되는 스페이싱 거리를 찾아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세 개의 아톰이 서로 다가와서 결합을 한다. 여기에 하나의 아톰이 더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 하나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거고, 네 개가 여기에 결합을 한다. 그럼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고, 서로 이제 다가오는 아톰의 개수만큼 에너지 레벨이 쪼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 아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니까 전자가 14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각각 채워진 걸 보면 여기 3s2, 3p2에서 최외곽에 4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K나 N이 1인 K쉘, 그리고 N이 2인 L쉘 같은 경우는 이미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더 떼기도 힘들고 굉장히 원자에게 타이트하게 바운드 돼 있어서 아톰이 다가닿았을 때 전자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구속된 전자들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 4개만이 공유 결합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아톰이 점점점 근접하게 되면 3s와 3p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강력하게 공유 결합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인터랙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원자들이 서로 가깝게 다가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세마이컨덕터는 실리콘 아톰이 5 곱하기 10의 22승계만큼 뭉쳐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 나중에는 5 곱하기 10의 22승계만큼 쪼개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실리콘 아톰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 때는 각 에너지 스테이트 레벨이
세퍼레이트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ES와 EP는 아까 말했듯이 전자가 모두 꽉 차져 있어서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 핵에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나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외각에 있는 전자들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체외각에 있는 전자들은 서로 주변에 있는 원자의 전자들과 인터랙트, 즉 어떤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특정 거리가 됐을 때 이 에너지 레벨이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5 곱하기 10의 22승계로 실리콘 세미컨덕터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에너지 레벨만큼 이렇게 쭉 쪼개지겠죠.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쭉 쪼개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밴드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에너지 밴드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여기 설명이 있는데, 원래 각 개별의 하나의 오비탈 에너지 레벨을 가지던 게 서로 아톰이 가까워지다 보면 N개로 쪼개지게 되죠. 이 에너지 레벨이.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레벨이 존재하는데, 이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냥 어떤 밴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에너지 레벨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에너지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3P와 3S의 에너지 레벨 구분이 사라지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더 가까워지면 여기에 다시 분리가 되면서 다시 재정립이 되죠. 여기에 보면 3S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2개고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고, 3P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6개고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게 2개죠. 근데 이 중간에 완전히 다 합쳐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각각 4N 스테이트로 쪼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 4개가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중간에 이렇게 다 합쳐지는 과정을 sp3 하이드리브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전자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스페이싱을 가질 때 가장 이 아톰들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의 밴드는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이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밸런스 밴드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forbidden 밴드라고 해서 이 안에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밴드갭이라고, 요거를 밴드갭이라고 하고, 이렇게 EG로 표기를 하고, 에너지 밴드에서는 이렇게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내에서는 일렉트론이나 홀이 존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EC는 컨덕션 밴드 에너지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는 거고요. EV는 밸런스 밴드 에너지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갭은 EC-EV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가 되겠고요. 이때 에너지 밴드갭은 1.12 일렉트론 볼트죠. 실리콘의 경우에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밴드갭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죠. 폴비든 밴드라고 해서 어떤 전자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밴드갭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컨덕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슐레이터는 이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5일렉트론 볼트 이상으로 굉장히 큰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죠. 이쪽 위쪽 밴드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가 힘들어서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가 캐리어를,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마이컨덕터는 1에서 3 사이에 밴드갭 값을 가지는 물질이고, 적당한 수의 캐리어가 존재를 하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기 전도도도 적당한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금속의 경우에는 이 밴드갭이 굉장히 작거나 또는 밴드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캐리어들, 즉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매개체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캐리어와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는 뭔가를 나르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캐리어는 쉽게 말해서 차지, 전하나 커런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어떤 입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캐리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뭐냐면 임퓨리티나 어떤 불순물이나 레티스 디펙트, 데미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퍼펙트한 세마이컨덕터 결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실리콘은 이런 임퓨리티나 디펙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결정의 실리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즉 실리콘, 인트린직 실리콘 세마이컨덕터 물질에서 절대 온도가 0K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실리콘 아톰들이 여기 위치를 하고 공유결합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를 딱 보면 밸런스 밴드에는, 에너지 밴드를 보면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들이 이미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들이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자가 없고 여기도 전자가 꽉 차 있어서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커런트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온도 0K에서 인트린직 실리콘 물질은요. 근데 이 온도를 점점 올리다 보면, 또는 빛을 가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쨌든 에너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프리 일렉트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유결합을 깨고 프리 일렉트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프리 일렉트론이 나온 자리에 홀이라고 하는 가상의 파티클이 존재하는 게 됩니다. 이 홀에 대한 것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보면 특정 에너지를 받아서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뛰어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빈 공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는 절대 온도 0K가 아니고 이 온도가 한 300K 정도일 때 아주 극소수의 프리 일렉트론과 홀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홀이라는 것을 봤었죠. 홀은 정확하게 에너지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빠져있는 자리를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반도체 물리에서는 이거를 양전하를 띠는 입자로 가정을 합니다. 가상의 파티클인 거죠. 실제로는 그냥 빈 공간인데 우리가 음전하가 아닌 양전하, 그러니까 전자의 반대인 양전하를 가지는 어떤 파티클로 가정을 하고 해석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이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홀이 움직인다는 것은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움직임으로써 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잘 그림이 나타나 있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할 때 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죠.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홀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홀이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